매일 바쁜 일상에 휘둘리며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잊곤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합니다. 이 책은 노노속 공자의 말씀을 통해 50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훈수는 누구나 쉽게 둘 수 있습니다. 비평과 비판을 앞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며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아닌 게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문제 없는 날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강점을 선택하고 장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간결한 말을 하나 알려달라는 제자 자공의 말에 공자는 서라 답했습니다. 내가 싫다면 타인도 싫을 것인 즉 상대가 싫어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은 배려, 공감, 용서, 사랑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남에게도 잔소리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욕 듣는 걸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를 우리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 역지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와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에게 너그러운 잣대를 쓰고 남에겐 깐깐한 잣대를 쓰는 나는 안간. 50이 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선화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인생 후반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마음이면은 분명합니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살 버릇, 80 간다라는 우리 속담 이외에도 40이 지나면 사람들은 습관과 결혼해 버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습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 원인 또한 습에 있습니다. 반복하여 익히고 반복을 통해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복습하면 그 어떤 것도 능하게 됩니다. 지나간 10년 동안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다가올 10년은 반복의 희망을 걸어보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말이며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의 여한이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 그토록 뜨겁게 인생을 불사른 적이 있는가? 타인을 향한 불평불만은 멈추고 나 혼자만이라도 제대로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을까? 50, 60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하나 더 보탰을 뿐인데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즐겁고 가족이 만족하며 주변인들의 격려가 더해져만 갈 것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오늘 뜨겁게 살고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백날을 살아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50과 60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나이가 바로 50 지천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삼군을 통솔하는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에게서 그 뜻은 빼앗을 수 없다. 강한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인생 전반에는 자꾸 심중의 뜻이 흔들렸습니다. 남들 따라가기에도 바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해봤지만 결과는 늘 처음에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 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 올 때입니다. 뜻이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목표를 세워 진행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공자는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안으로 자책할 줄 아는 사람을 아직까지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은 귀신같이 잡아내고 찾아내지만 자신의 잘못에는 무감각하다면 60이 돼도 70이 돼도 불가능합니다. 크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슬픔을 겪고 본 사람이 슬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해지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더 이웃을 바라보라는 은유입니다.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담담히 미래를 그려 볼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였다면 사람의 문제를, 일이 문제였다면 일의 문제를 되돌려 다시 한번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려온 삶에서 미뤄가는 삶으로 답답해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 세 가지를 알아내지 않으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아닌 아들의 삶으로, 내가 아닌 부모의 삶으로, 내가 아닌 남편 혹은 아내의 삶으로, 내가 아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의 삶으로 살아온 삶이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 고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50이 넘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조직에 순응하는 체득된 습성으로 내 뜻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학교도 군대도 회사도
그저 시키는 것만 잘 해내면 되는 시간의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답답함이 생깁니다. 간절한 꿈이 있어야 달성할 방법을 찾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망과 핑계가 사람의 본성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건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의 발전된 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혼자 하는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군자는 두루 대하며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며 두루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사심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공자는 소인이라 칭했습니다. 50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비의 삶에서 주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타인도 위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극히 사적인 삶의 방식에서 함께하는 공적인 삶의 방식으로도 확장시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을 넘어 공공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젊은이가 못하면 어른이 해야 합니다. 어른이 못하면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리더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른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공자의 지혜를 통해 50이 돼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끈기를 가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길은 언제나 뜻깊고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50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리더가 되어보세요. 50에 읽는 논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긴 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